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시면서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돈 있죠. 그 소셜 시큐리티 세금. 아, 이거 대체 뭔가? 왜 내는 건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세금 떼이는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뿌리 같은 거거든요. 아, 뿌리요. 네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세금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미래, 특히 은퇴 후 받게 될 혜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소셜 시큐리티 세금. 이게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간단히 말하면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있잖아요. 뭐 은퇴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 또 유족급여 같은 것들.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적인 세금이죠. 아하.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위한 또는 사회 전체를 위한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내는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회사 다니는 분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먼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에서 7.65%가 공제돼요. 7.65%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고요. 회사가, 그러니까 고용주가 똑같이 7.65%를 더 내줘요. 아,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총 15.3%가 납부되는데 근로자 본인은 딱 절반만 부담하는 셈이죠. 와, 이건 몰랐네요.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부담이 확 클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영업자는 고용주목까지 본인이 다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총 15.3%를 혼자 부담하셔야 해요. 15.3% 전체를요? 와. 네. 이걸 보통 Self-Employment Tax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또 나눠보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12.4%, 그리고 메디케어 세금으로 2.9% 이렇게 합쳐서 15.3%가 되는 거죠. 확실히 부담률이 높네요. 네, 상당히 부담이 크네요. 그럼 이 세금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건가요? 제가 보는 모든 돈에 다 붙는 건 아니겠죠? 아,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근로소득, 그러니까 earned income에만 부과된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이요? 네.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번 돈, 뭐 월급, 보너스, 팁,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순위, 이런 것들만 해당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에만 매겨진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이 소셜 시큐리티 세금 부과 대상에서는 빠지는 거죠. 이미 받고 있는 연금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면 결국 이 세금을 내야 나중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네, 바로 크레딧이라는 시스템하고 연결돼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면 그 해에 번 돈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마다 크레딧이라는 걸 쌓게 되거든요. 아, 크레딧 점수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점수 같은 개념인데 이 크레딧이 최소한 40점은 모여야 나중에 은퇴연금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겨요. 40 크레딧, 40점이요. 잠시 멈춤.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생각보다 좀 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보통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약 10년 정도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야 40크레딧을 채울 수 있는 거죠. 10년이요? 아,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근로소득이 중요하다는 게 나오죠.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니까 당연히 크레딧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와, 10년 동안 꾸준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이게 만약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하면 크레딧 쌓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비할지가 중요해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엔 더 그렇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하면요. 그냥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여를 딱 측정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요? 네. 그리고 그 급여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크레딧을 쌓아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장 세금 조금 덜 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단순히 세금 줄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미래 혜택까지 생각해서 좀 현명하게 접근해야겠군요.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결국 미래의 사회보장 혜택을 위한 필수 세금이고 중요한 건 오직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원은 급여의 7.65%를 내지만 고용주가 똑같이 그만큼 보태준다는 거. 반면에 자영업자는 그 2배인 15.3% 전체를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세금을 내서 크레딧을 쌓아야 하는데 약 10년치에 해당하는 40크레딧이 모여야 미래 연금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였죠. 네, 근로소득이랑 크레딧 적립은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볼 질문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주된 수입원이 투자나 임대소득처럼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돈이라면 이 40크레딧을 채우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는 어떤 점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